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 이정기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직후인데요.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그 얼굴을 뵙지 못하고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는데 최근에 백신 개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파이자든 모더나든 또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랑 계약한 그 제약사도 백신 개발 3상 결과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조만간에 얼굴 뵙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포럼을 진행하고 여러분들과 그 기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아쉽게나마 온라인이긴 하지만 또 좋은 내용들 전달드릴 수 있도록 오늘 중소형주 내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내년 결론적으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좋을 것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내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그 내용은 뒤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좀 나누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20년 제목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직후 3월 20일 이후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했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중소형주,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형주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은 이렇게 개인들이 올해 주식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더 돈이 있을까? 돈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 3월달, 4월달, 5월달보다는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떠한 것으로 시장이 좀 견인이 될까? 말씀 써드렸던 대로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가는 실적 장세가 연출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은 그 실적 장세가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적 장세에 적합한 섹터들, 어떤 섹터들인가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벳으로 저희가 좀 약자로 썼는데요. BCBG, 이 브랜드 이름인가요? 아무튼 좀 말에 입에 익숙해가지고 이걸 이 BCBG 이 네 개 알파벳을 외워두시면은 내년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고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핵심 단어 두 개만 지금은 첫째 장에서는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 실적 장세가 이어져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어떠한 섹터, 어떠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될까? BCBG 이 네 개 알파벳 이 두 개 핵심 단어만 실적 장세와 BCB지만 첫째 장에서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 혹시 졸음이 오신다면은 이 두 개만 인지하시고 그 다음 거는 좀 나중에 책으로 또는 저희 자료로 대신해도 되니까 이 두 개만 인지하시면은 제 사실은 설명은 다 거의 한 8, 90%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들을 다음 장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세이건 수급 주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있었습니다. 항상 2021년도에 코로나 직후 2020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한 1년 반 기간 동안 또는 한 1년 기간 동안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돼갖고 큰 폭의 추세 상승이 있었다면은 이때는 어떠한 수급과 어떠한 주도 섹터가 있을 것인가, 예전 것들을 그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좀 고찰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간단히 보시면 2006, 7년도에 리먼 사태 이전에 조선주 20배, 30배 나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죠.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했었고요. 수급 주체는 다 아시다시피 공모펀드, 지금 M사, M자산운용에서 주로 했었던 디스커버리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었습니다. 지금은 공모시장, 공모펀드 시장이 아주 많이 줄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 펀드 하나가 막 10조, 20조 이런 펀드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런 그 M자산운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M자산운용의 그 공모펀드를 위시로 해서 시장이 그게 수급 주체가 돼가지고 시장이 조선주를 바탕으로 굉장히 올랐었고요. 그 두 번째, 차화정, 정화조로 일컬어지는 증권사 랩을 통한 증권사 랩 수급을 통한 차화정, 정화조의 시대 2009년, 10년도죠. 이때도 확실히 수급 주체하고 그 주도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 화장품, 바이오 다 마찬가지였었고요. 올해는 플랫폼 주식들 네이버, 카카오, 인스토프트 이런 것들이 좀 상반기 좀 이끌었으나
결국에는 앞으로는 다른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도 예전처럼 뭐 증권사 랩이든 공모펀드든 이렇게 나눠진 이렇게 특정 주체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아닐 것 같고요. 한 두 수급 주체가 같이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개인이 이끌었다면 내년에는 외국인이 기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수급까지 같이 곁들여진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할 텐데 그 수급이라 함은 외국인 수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은 개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들 수급이 뭐 코로나 이후에 위기가 발생했으니 우리가 빨리 사야겠다. 그럼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먼저 사고 기관들이 먼저 사는데 올해는 우리 개인들이 먼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봤더니요. 예전에는 위기가 보통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요. 리먼 사태든 금융위기든 다 해외에서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그 위험들이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중국, 우리나라, 아시아 쪽부터 일어났었고요. 유럽이나 미국은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가 급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릴 때쯤 야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 사야겠다라고 할 때쯤 해외에서는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극에 달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서 해외에서 먼저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개인들이 먼저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고요. 더불어서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사모펀드가 계속 올라간 모양새로 보이시겠지만 2020년 6월 달까지 저희 그 차트인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빠졌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추세가 꺾여갖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CB 발행 추이도 보시죠. 주로 사모펀드가 투자했던 CB 발행 시장, CB 시장 급격한 상승 추세에서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많이 높지 않죠. 즉 사모펀드에서 있었던 유동성까지도 지금 발행 시장, 우리 유통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넘쳐났던 개인 수급과 통합 개미들이 2020년대는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렇다면은 2021년도는 제 마지막 줄 써드린 대로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갈 것인가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 그럼 실적 장세는 왜 있을 것인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저희가 업계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기저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내년에는 올해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무조건 더 좋은 효과, 즉 실적이 더 좋아진 효과, 기저효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 해외에서 위기가 더 먼저 나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미처 한국 시장에 저점에서 못 들어와서 한국 시장 수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조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지금 해외도 역시 지금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점차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오른쪽 차트에 있는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있은 다음 코스닥이 계속 상승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기환을 한다면은 환율도 좋기 때문에 기환을 한다면은 코스닥 시장 상승은 너무도 명약 관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상황이 여유로운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BCBG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BCBG 어떤 단어들의 약자인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컨택트, 바이든, 그리고 거버먼트, 정부 정책, 할 때 G, 요 4개의 약자이고요. 이 BCBG가 내년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 전장에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상반기에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장세로 또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다만
2022년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 즉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은 레임덕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조금은 시장이 뭐 좀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상고 하저 패턴 하에서 이런 BCBG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BCBG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연유 때문에 이 섹터들이 좋을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이미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로 인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두 번 상승을 하는데요. 이익 개선 구간, 이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구간에 주가는 한 번 더 오릅니다. 그렇다면은 배터리가 지금 그 구간일까요? 맞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그 구간에 도입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익 확대 가시성, 이익 확대 가능성이 많이 커지는 2차 전지 시장 다시 한번 레벨업에 염두를 두고 투자에 본격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 컨택트 주식들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언택트가 시장에서 올해 내내 많이 주도를 했는데요. 반대로 좀 먼저 앞서가신다면은 컨택트 관련 주식들을 지금 또 본격적으로 싸져 있는 컨택트 관련 주들을 좀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백신 개발로 인한 컨택트주들의 회복일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이 결국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백신 개발로 인한 컨택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면은 뭐 내년 2분기, 3분기부터는 컨택주 C, 알파벳 C로 우리 관심을 좀 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B는 바이든인데요. 미국의 새로운 정부들이 출범할 때마다 관심 가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직전 트럼프는 인프라였었고요. 그 바로 직전 오바마는 헬스케어였었죠. 지금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케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바이든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임덕 이전인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 정부 정책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11개 기업들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11개 기업 저희가 좀 압축을 했는데요. 아주 간단히 저희 다 리포트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그 홈페이지에 다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우리 그린 뉴딜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스페크란 기업 관심이 있습니다. 풍력타워 하는 기업이고요. 멕시코에다 주로 납품을 하지만 미국 접경 지역에서 미국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화랑이라면은 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 풍력 엔진을 하고 있는 DMS입니다. 본업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세정장비, 반도체 세정장비를 하고 있죠. 한전하고 10년 전부터 그 중소형 풍력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납품이 임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꼭 가져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풍력 엔진이 납품이 된다면은 이익께서는 아주 큰 폭으로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저희가 조금 반영을 시켰는데 2020년에 아직 납품이 안 돼갖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숫자가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2021년대에는 저희가 써드렸던 영업이 그 크기만큼 충분히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과 더불어서 태양광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비중이 약 25%로 지금은 예전 대비 낮아졌긴 했지만 신공장 그 캐파를 추가로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4분기, 1분기 조금 안 좋은 실적 구간을 지나서 내년 한 2, 3월 달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쪽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기업 중에서는 죄송합니다. 컨택 기업 중에서는 그 덴탈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언택 이유로 인해서 그 치과 치료를 많이 못 받으셨는데요. 그 덴탈 기업들이 컨택 시대가 된다면은 그동안 못했던 치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좀 더 빨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쪽에서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현대오토웨버라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 그 관계사 저희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조정 시 계속 비중 확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웹캐시는 다 아시다시피 경리나라라는 솔루션으로 핀텍 관련 기업이고요. 멀티플은 높으나 그 피어 그룹인 도전 비즈온이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어 그룹의 이유 때문에라도 좀 상승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MSCI 중소형주에 포함된다든지 이런 수급 이슈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돼 갖고 이소학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기업 중에서는 PNT, E&D 그리고 필옵틱스 이 세 기업 관심 있게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다 이게 끝이군요. 2차 전지 기업들 설명을 좀 미처 못 드렸는데 저희 2차 전지 기업들은 많이 공부가 돼 있으셔가지고 문제 없으라 이미 다 많이 기업들 잘 아시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드린 세 기업이 좀 더 시장에서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 전달 드리려다 보니 좀 저희 컨텐츠나 설명이 좀 미흡했으나 다음에 얼굴 뵙고 좀 더 좋은 설명으로 그 기업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